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역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행의 상생, 상극에 의해서 나타나는 육신관계. 사실 육신관계라는 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재물이라든지 또 이제 명예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우리가 통변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당신 사주는 언제 돈을 벌 것이다. 언제 또 결혼할 것이다. 이런 걸 보는 것이 전부 다 육신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제부터 이제 육신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기로 하죠. 자, 이제 육신 관계를 이제 보자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태어난 날에 태어난 날 중에서도 내가 태어난 하늘, 그러니까 천간이라고, 일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가장 중심 기운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이제 나무로 태어났는데 요 나무에 일어나는 내가 나무로 태어났을 때 우리가 목화토금수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무인데 나하고 똑같은 나무는 나한테 어떤 인생에서 작용을 하는 것인가? 또 내가 도와주는 불은 나한테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인가? 또 나를 치고 들어오는 금은 나한테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인가? 이거를 보는 것이 이제 육신의 관계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육신의 관계를 보려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태어난 날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천간에 나타나는 이 간목을 가지고 그 주변의 육신 관계를 표출을 해보는데 나머지도 표출하는 방법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나무 중에서도 내가 간목이라는 나무로 태어났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목화토금수의 오행의 관계를 보게 되죠. 자, 이게 납니다. 자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보시면 내가 딱 중앙에 섰을 때 이쪽에 있는 기운과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기운이 나를 저울추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기운이 나란하게 맞아야지만이 사주가 좋다 그랬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편과 네 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인생에서도 보세요. 내가 아군과 적군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아군을 모르고 아군을 밀쳐내서도 안 되고 또 적군을 내가 아군으로 생각해서 내 편으로 끌어들이면 그 사람은 망하고 말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내 편은 나를 도와주고 나하고 같은 편은 누구고 그 다음에 나를 치고 내가 치게 되는 상대편은 누군가 또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인가 이제 요거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요거를 나란히 해서 내 편 쪽을 여기다 세우고 그 다음에 반대편을 이쪽에다 세워봅시다. 그럼 우선은 내 편은 나하고 똑같은 나무가 내 편이 될 것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나를 도와주는 내가 나무였을 때 나를 도와주는 수 이것이 또 내 편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편의상 요거를 우리가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좋으니까 위에를 수라 그러고 밑에를 이제 나무라고 하죠. 자, 이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나무로 태어났을 때 나한테의 물은 내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수생목이죠. 쉽게 해서 나를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나를 도와주는 것인데 요게 나를 도와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것이 나를 도와주냐면 사실은 나를 도와준다는 의미는 나를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라는 것은 내 능력을 인정하거나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또 한 가지로 얘기하자면은 나를 태어나게 만든 거예요. 왜 그러냐? 나무라는 것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나를 세상에 만들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것을 인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인성인데 요 인은 무슨 인자냐면 도장인자예요. 나를 도와주는 것은 나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이 얘기는 곧 뭐냐면 내가 세상 밖으로 태어날 때 이 삼신할미가 나를 엉덩이를 털썩해서 거기다 왜 도장을 찍어준다 그러죠? 또 하나
우리가 문서를 계약할 때 내가 원래 그 집을 사면은 이 집은 이제 당신 것이요 하고 도장 쾅 찍어주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부터 이 집은 당신 집인 거를 내가 인정을 하노라. 도장을 찍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것, 곧 나를 인정해 주는 것, 이거를 우리가 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를 도와주는 것은 이게 수인데 수의 종류는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임하고 개가 우리가 수가 되겠죠. 그래서 나를 도와주되 임수하고 개수가 있는데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인성은 인성인데 요것은 양이 되고 이것은 음이 되거든요. 그러면 도와주기는 도와주니까 인성은 인성이 돼. 이것이 양과 요 양과 양끼리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한 편이다. 그러니까 같은 편이다. 양과 양이 만났다. 음과 음이 만났다. 그 우리가 편먹기란 얘기하죠. 그래서 한 편이라는 뜻으로 이때는 편자를 씁니다. 이 편자는 뭐냐면 기울어질 편자거든요. 기울어졌다. 뭐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다. 왜? 같은 편끼리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같은 양과 양끼리 만났을 때는 편자를 붙여서 인을 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편인 그래요. 나를 도와주는데 같은 편끼리 도와줬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양이 되고 이거는 음이 되죠. 그래서 음과 양이 되면은 도와주는데 한쪽은 남자요, 한쪽은 여자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 역학의 가장 중요한 이치가 뭐라 했어요? 음양의 이치라 그랬죠?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가 만났기 때문에 근데 제대로 짝짝을 이루었다. 그래서 정바르게 제대로 만났다 해서 발을 정자를 써서 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자면 내가 임수하고 간목이라는 양과 양이 도와줬을 때는 이것을 우리가 편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보시면은 요것은 음이고 이것은 양일 때 이것은 도와주되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것은 정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나를 도와주는 것이고요. 또 나를 도와주는 게 있으면 또 나의 세력이 되는 것에서는 나를 도와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나하고 똑같은 동기가 있겠죠. 그죠? 내가 나무로 태어났으면 나무, 내가 그 불로 태어났으면 불, 나하고 똑같은 거.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 이제 이것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나무로 태어났을 때 나한테 똑같은 나무는 내가 갑목이었을 때 나하고 똑같이 생긴 나무는 갑이라는 나무가 있을 것이고 을이라는 나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갑과 을이 나한테는 이제 나무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잘 보세요. 생긴 모습은 나무는 똑같은 나무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것은 양이 되고 이것은 음이 되거든요. 그러면 생긴 모습이 똑같을 때에 나하고 똑같이 생긴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무의 종류는 똑같지만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일 때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이건데요. 요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나무, 그러니까 내가 갑목이라는 양의 나무를 갖고 태어났을 때 나하고 똑같이 생긴 이 갑목은 나하고 모습도 똑같죠? 그 다음에 속의 핏줄도 똑같아요. 왜냐면 내가 양이면 얘도 양이니까 이때는 마치 우리가 어깨동무 하는 것처럼 나하고 세력을 나란히 해서 같이 끌고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 어깨동무를 어떻게 하세요? 내가 키가 나보다 훨씬 큰 사람하고 어깨동무 할 수 있어요? 나보다 훨씬 작은 사람하고 어깨동무 할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이게 비견이라는 건 어깨를 나란히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견줄 비에다가 이게 어깨 견자거든요. 그러니까 어깨를 나란히 했으니까 이 비견이라는 것은 나와 음양도 같고 그 다음에 오행도 같고 그 다음에 모든 부분이 같은 음양도 같고 오행도 같으니까 나와 같이 무리를 이뤄서 간다.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은 나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 모습 똑같은. 그래서 갑목이면 갑, 병하면 병 이것이 우리가 비견이 됩니다. 그런데 나하고 모습은 똑같지만 얘는 음이고 얘는 양이 되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요거를 겁재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 말이 참 재밌어요. 우리가
나하고 생긴 모습도 똑같고 속의 내용도 똑같으면 이걸 우리가 비견이라고 하는데, 생긴 모습은 똑같이 나무인데 속의 내용물이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겁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겁재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가 만약에 형제가 많으면, 내가 똑같은 것이 많다는 것은 내 주변에 형제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견을 형제라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내 동생이나 뭐 내 또 형이나 이거를 비견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에 내가 나 혼자 하면은 그 많은 재산을 나 혼자 차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부모가 한 100억 정도를 물려줬다 생각했을 때, 내가 형제가 없다면 그 100억은 전부 다 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형제가 2명이다. 그럼 50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명이다. 그럼 33억. 그죠? 4명이다. 25억. 이렇게 되겠죠. 형제가 많을수록 재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요 비견하고 겁재는 나한테 돈을 뺏어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주팔자에 비견겁재가 많은 사람은 이상하게 돈이 나가게 되는 원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똑같이 돈이 나가고 돈이 뺏기는데도 요것은 왜 비견이라고 얘기를 썼고, 이거는 겁탈당한 재물을 써서 우리가 겁재라고 했는가,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원리를 잘 보세요.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한테 내가 돈을 나눠주는 것은 마치 나하고 똑같은 핏줄한테 돈을 나눠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동무, 내동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겁재는 뭐냐면, 내가 겉에 내용물은 같으니까 마치 형제는 내 형제 같지만 속에 요것은 양이고 요거는 음이니까 핏줄이 달라요.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겉으로는 내 형제지만 속 내용물이 다르니까 마치 나하고 배 다른 형제거나 나하고 씨가 다른 형제가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씨가 다른 형제, 배가 다른 형제한테 부모 재산을 물려준다니, 그걸 또 나눠야 된다니, 너는 나하고 사실은 형제긴 형제지만 부모가 다른데 그 돈을 주자니 아까운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겁재는 돈을 주기는 줘도 내 형제한테 주는 것이 아닌 마치 피가 다른 사람한테 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겁재라, 겁탈당하는 재물 같다, 그래서 겁재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운이라도 비견이 나타났을 때 돈이 나가는 그 돈의 액수와 겁재가 나갔을 때 나가는 돈의 액수가 틀려요. 그래서 왜 비견인가 겁재인가 이건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까지가 인성하고 그 다음에 비겁은 나를 도와주는 세력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나머지 세력이 뭔가를 배워야 되는데, 자, 내가 받았죠. 그 다음에 나하고 똑같은 거가 됐죠. 그 다음에 뭐겠어요? 내가 도와주는 세력이 있겠죠. 그죠? 내 힘을 빼자면 나를 도와주는 세력. 요것은 내가 나무였을 때 지금 나를 도와주는 세력은 지금 화입니다. 화도 보시면 우리가 병화하고 정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의 입장에서 화를 봤을 때도 이게 양의 화를 봤을 때, 음의 화를 봤을 때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가?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죠. 지금 보시, 화에는 병화하고 정화가 있거든요. 그럼 목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목생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목의 입장에서 되는 목생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데 똑같은 화인데 여기에서 이 목이 양이었을 때 이 병화인 양화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식신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요것은 양화인데 이 나무는 양목인데 음화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상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요것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왜 하나는 내가 준 것은 다 똑같은데 하나는 우리가 식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는 상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을 갖고 잘 생각을 해보시면, 자, 내가 나무인데 목생화해서 불을 줬다는 얘기예요. 불을 줬는데 요거는 내가 주고자 하는 마음이
내가 마음속에서 양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양을 그대로 순수하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줬기 때문에 이것은 먹거리, 그 다음에 복이 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쉽게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사실은요, 지나가다가 돈 주세요 그러면은요 돈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배가 고프다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배가 고프다고 하는 건 비유가 좀 그러니까 뭐 담배 한 대 피고 싶은데 담배가 없다. 그 지나가는 사람한테 저 담배 한 가지만 주시오. 그러면 담배는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담배 살 테니까 돈을 주시오. 그러면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상대한테 주는 것에 가장 쉽게 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먹을 거래요. 그래서 원래 음식점을 하는 사람도요, 남한테 잘 주는 사람이 음식점을 해서 부자 됩니다. 왜? 먹는 거를 아낌없이 줌으로 해서 사실은 그 부분이 자기한테 돈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는 부분은 그냥 내가 양이면 양성 그대로 주니까 마음 씀씀이가 마치 먹거리를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 같은 복을 얻기 때문에 이것을 식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또 쉽게 얘기하자면은요, 여자가 결혼했어요. 근데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내가 임신을 해서 낳는 애가 나한테는 식신이 돼요. 왜 그러느냐? 내가 결혼을 해서 애라는 것은 내 몸속에서 내가 생산해내는 거죠. 그래서 목생화 하는 것은 마치 내가 나무인데 불을 도와주면서 불을 키워주는 게 되죠. 그래서 나한테는 이 부분은 자식이 돼요. 그런데 내가 양의 핏줄을 받아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박씨성하고 결혼을 했는데 낳기도 양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쉬운 얘기를 하자면 내가 아주 못생긴 사람이 결혼을 해갖고 내가 그 피를 줬는데 그 부인이 낳기를 나하고 똑같이 못생긴 애를 낳아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마치 얼마나 이뻐요. 못생겼긴 했지만 나하고 똑같이 생긴 그 자식이 더 사랑스럽거든요. 그래서 먹거리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양일 때 양을 그대로 낳아주는 거는 이것은 식신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상관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내가 씨를 죽이는 양의 씨를 줬는데 자식을 놓기는 음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마치 내가 굉장히 인물이 못난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애가 딱 태어났는데 진짜 장동건이처럼 잘생긴 애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잘생긴 애가 태어났으니까 아주 좋다 하겠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못생겼는데 어떻게 나보다 훨씬 잘생긴 전혀 나를 닮지 않는 자식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양을 낳았을 때 양을 줬는데 음을 낳았다. 그럼 내 핏줄을 안 낳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음양이 바뀌어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줬는데 음을 낳았기 때문에 내가 순수하게 그대로 낳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가정이 깨지죠. 왜? 내 핏줄이 아닌 자식을 낳았는데 좋아할 남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양의 핏줄을 가지고 부인한테 줬을 때 음을 놓게 되면 이것은 바로 가정이 깨진다. 이 명예관이죠. 상한다. 그래서 관성이 상한다. 그래서 이것은 상관은 바로 핏줄을 상하게 하는, 그래서 음과 양이 다르게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상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도와주는 게 있으면 그 다음에 내가 치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극하는 거. 극하는 게 뭐냐면 내가 목생화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목극토가 되죠. 그래서 이게 토는 또 나한테 무엇이냐? 토가 무엇이냐? 우리가요, 이 내가 나무로 태어났을 때 이 나무는 토양의 기운을 뻗어먹거든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내가 토양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내가 다스리고 내가 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재물이에요. 재물이라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가질 수 있는 것이 재물이죠. 사실 내가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재물을 크게 가지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은 재물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나무였을 때 내가 쳐내는 토가 나한테는 재물인데 거꾸로 내가 나무는 적은데 토양이 많으면 오히려 땅 속에 이 나무가 묻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물은 내가 쳐내고
내가 지배하고 내가 다스리는 게 재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국 토, 토국 수, 수국 화 이런 식으로 내가 쳐내는 게 나한테 재물이 됩니다. 그런데 요 재물도 보시면 이게 토양도 똑같은 토양이지만 우리가 무토하고 기토라는 음의 토양, 양의 토양이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치는 토양인데 요것은 양이요, 무토가 양이요, 기토가 음이 됩니다. 이랬을 때 내가 양이 양끼리 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인수할 때 배웠죠? 같은 편끼리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기울어질 편자를 써서 이것은 편재라고 얘기합니다. 자, 편재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을 만나면 이것은 마치 남자하고 여자의 만남이라 했죠. 그래서 이것은 정자를 씁니다. 그래서 정재. 돈은 돈이라도 우리가 똑같은 양과 양끼리 음과 음끼리 만나는 것은 편자를 써서 편재. 양과 음과 양이 만나는 것은 이것은 발을 만남이라 해서 발을 정자를 써서 정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치는 것이 이제는 재물이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쳤죠? 그러면 내가 도와줘서 힘 뺏겼죠? 내가 치면서 힘 뺏겼죠? 그 다음에 또 나를 치고 들어오니까 또 힘이 뺏기겠죠. 그래서 나를 극하고 들어오는 이 금, 이것이 또한 나를 극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이 역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나를 치고 들어오는 것은 뭐냐? 이것은요, 우리가 명예로운 관자, 벼슬 관자를 써서 관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나를 치고 들어오는 것이 왜 관성이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내가 명예가 생기고 내 위치가 생기고 내 지위가 생긴다. 그럼 뭐 때문에 생기겠어요? 가만히 편안하게 누군가가 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그만큼 나는 힘든 일이 생기는 거고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그 힘든 거를 잘 이겨내야지만 거기에 합당한 명예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를 극하고 들어오는 이 관성이, 나를 치고 들어오는 이 금이 실상은 내 모양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시련이 있어야지만 이 명예가 생기듯이, 그래서 왜 이런 말 하잖아요. 남자가 군대 갔다 와야지만이 철이 든다. 이건 바로 내 모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무로 태어났을 때 나를 극하고 들어오고 나를 치고 들어오는 이 금이 나한테는 명예인데, 요 명예도 우리가 음과 양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요 명예에서, 금에서 보시면 우리가 금도 마찬가지로 경금과 신금이 있죠. 그죠? 그런데 요 경금과 신금을 잘 보세요. 요것은 양이고 이것은 양이요. 또 이것은 음이고 이것은 양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어떤 이치가 되냐면, 요 금이 나를 치고 들어오는데 요것은 내가 양이었을 때 똑같은 양이 치고 들어오니까 같은 것끼리 만났을 때는 우리가 편자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편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양과 양끼리 양이 양을 치고 들어온 것이 편관.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요것이 양과 양이 아니라 음과 양이 만난 거죠. 그러니까 마치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기 때문에 제대로 만났다 해서 이것은 우리가 정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요때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것은, 여기서 양과 양끼리 만나는 것은 이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막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싸움을 해요. 그래서 편관이라는 것은 나를 치더라도 그냥 나를 살살 달래면서 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끝장을 보자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편관은 나한테 도둑놈이 되고 나한테 상당히 무서운 악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할 때 배우겠지만, 이 편관은 나를 치고 들어오는, 그래서 나한테 굉장히 무서운 도적이 되고요. 이 정관이라는 것은 마치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가 나를 아주 이쁘게 다듬어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쳐도 그냥 막 무지막지하게 치는 것이 아니라 모습을 하나하나 다듬어주면서 나를 다듬어주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편관과 정관은 분명히 쓰임새도 틀려요. 그래서 역학에서는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 지지를 배웠을 때 진술충미라는 이 토의 성분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편관이라는 나를 치고 들어오는 이 적군을 어떻게 해서 역학에서는 이것을 막고 활용을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여기에서 편관은 나를 치고 들어온 적군이요, 정관은 나를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정인, 편인, 그 다음에 비견, 겁재, 그 다음에 식신, 상관, 그 다음에 편재, 정재, 그 다음에 편관, 정관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요 육신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종합적으로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해갖고는 여러분들이 의문점이 아직도 풀리지를 않아요. 아니, 저거가 무슨 사주 보는데 무슨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저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가야지 운이 좋고 나쁜 것인지,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 용어만 공부를 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용어가 아니라 이제서부터 요게 하나하나가 인수는 우리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재성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거를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은 사주에서 무엇이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떤 작용이 나타나는 것인지, 실제로 육신에 대한 활용법을 하게 되면서 이제 여러분이 서서히 역학의 중간 부분으로 이제 돌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부터 양파라면 껍질을 이제 하나 이렇게 벗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육신에 대한 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상세하게 파고들면서 과연 역학의 어떤 부분에 비밀이 있는지, 그리고 이 비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지 나의 운명을 알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해보기로 하죠.